안녕하세요. 하워드 크루의 하워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11가지 단계 2019년 버전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성이 여성을 인식하고 끌린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남성이 여성을 인식하게 되고 인지하게 되고 끌린다는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프로치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를 소개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자기의 기회를 엿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이 있겠죠. 이게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남성이 여성을 인식하고 끌린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성은 아직 남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매력을 느꼈어도 숨기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남성이 여성에게 먼저 접근을 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접근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어프로치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 단계는 남성은 높은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Demonstration of Higher Value라고 해서 DHV라고 해요. 사회적 가치라는 거에는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생존적 가치일 수도 있고 번성적 가치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사회적인 가치, 어떤 인간으로서의 그런 가치들도 있거든요. 그런 가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남성은 높은 사회적 가치를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언어적인 것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비언어적인 것으로 풍족함을 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어차피 언어적인 거는 7%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적인 것이 담당하는 거는 7%밖에 안 돼요. 어차피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최대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나머지 93%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더욱 신경을 쓰고 그걸 더욱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또한 중요한 거는 말이 너무 많아도 안 되잖아요. 말로써 내가 막 너무 이러면은 그것도 너무 애쓰는 것 같고 그냥 여자가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 가지 풍족함을 통해서 내가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여자한테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효과적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뭐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읊으면서 말해봤자 여자 입장에서는 그냥 애쓰는 남자처럼밖에 안 느껴질 거예요. 근데 애쓰는 남자는 절대로 높은 가치가 아니라 낮은 가치예요. 왜냐면 높은 가치의 남자는 그렇게 애쓰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짜 풍족함에 있는 남성들은 인정받으려고 애쓰거나 결핍한 감정 상태에서 여자한테 자랑하고 허세를 부리고 막 척하거나 막 이러질 않아요. 진짜 높은 가치의 남성들은 그냥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상대방한테 더 관심 있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 이러면서 상대방을 스크리닝합니다. 스크리닝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한테 정말 자격이 있는지 상대방이 정말 나랑 어울릴 만한 합당한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진짜 높은 가치의 남자 그리고 여성들은 이런 현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높은 가치의 풍족한 남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남성에게 있어서 풍족함이란 좋은 성격, 높은 지위, 그루밍, 패션, 미소, 유머 감각, 공감 능력, 사회적인 공감 장악 능력, 자신감, 프리셀렉션, 도전적인 태도, 강한 에너지와 감정 상태, 리더십, 부족 정신. 부족 정신이라는 거는 나의 부족을 지키려는 그런 어떤 보호자의 마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편안함. 마음이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 남성적인 섹시함, 남자다움, 경제적인 자유, 화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무슨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벼락치기식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태도 속에서 이러한 가치를 키우려고 하거나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잘 해두었기 때문에 시험 전날은 공부를 안 하고 편안하게 푹 잔다는 마음으로 위의 가치들이 평소에 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자를 만나기 전에 이러한 가치들이 이미 형성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그냥 막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한 나의 어떠한 현실인 것처럼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그냥 나의 어떤 태도가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태도가. 그러한 태도만 봐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말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태도, 숨길 수 없거든요. 그냥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전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시험을 미리 대비하는 사람처럼 준비를 해놔야겠죠. 더불어 처음에 언어적인 것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한다라고 했는데
Who are you?라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방금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상대방에게 먼저 관심을 갖는다. 이게 진짜 풍족하고 높은 가치의 남성들은 먼저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거든요. 그리고 이 먼저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방금 당신을 봤는데 저의 가슴이 너무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면서 뛰고 있어요. 정말 당신을 잊을 수가 없고 정말 우리는 천생연분인 것 같은데 제가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요?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왜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는 게 더 중요하냐면 상대방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것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한테 관심이 돌아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거를 좀 한국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그게 기분이 좋아요.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관심을 받는다는 그 느낌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이 관심의 중앙에 서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더 임팩트 있어요. 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막 언어적으로 막 쏟아내는 것보다 저기요, 잠깐만요. 그쪽은 왜 그렇게 귀엽죠? 이런 식으로 막 진짜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어요. 왜냐면 상대방의 관심을 딱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 5분만 얘기해요. 그쪽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한번 말 걸어보고 싶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상대방한테 관심을 갖는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녕하세요. 잠깐 5분만 얘기해요. 뭐 하다 오셨어요? 원래 평소에도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시나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관심을 먼저 갖는 거예요. 뭔가 상대방한테 그 관심의 그 화살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관심이라는 거, 그 관심이 여자한테 넘어가 있는 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자에 관한 그런 게 돼야만 해요. 그래야만 여자도 나한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자기한테 관심을 주고 자기한테 모든 이목이 집중될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도 부담감을 느끼게 되면 그런 화살을 다시 남자한테 돌리고 싶어 합니다. 남자는 그런 어떤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부담감, 남들의 시선 이런 거에서부터 자유롭고 그 앞에서 정말 당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주의 끌기 단계이고 주의 끌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 주의 끌기가 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자가 얼마나 나한테 수능적인지 수능도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더불어 키노 에스컬레이션을 시작해야 됩니다. 수능도 테스트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좋아하는 게 뭐야? 그쪽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그쪽은 잘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작은 질문을 던지는 것도 일종의 수능도 테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자가 만약에 여기에 대답을 한다면 그건 여자가 수능하고 있다는 거겠죠. 아니면은 잠깐 일어나봐. 뭐 이런 거 아니면 잠깐 손 좀 줘봐. 이런 것도 다 수능도 테스트고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여성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런 것들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주의를 끄는 것이 성공했다면 아주 좋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정신적, 육체적인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그리고 그렇게 있어야만 해요. 그거를 이제 뭐 안티스루너 디펜스라고 하는데 ASD라고 하죠. 그래서 여성은 너무 싼 여자가 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싼 여자가 돼서도 안 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여자를 낮은 가치에서 높은 가치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높은 가치로 이끌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2보 전진 1보 후퇴를 해야 돼요. 2보 전진 1보 후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내가 뭔가를 묻거나 뭔가를 행동할 때는 약간 과감하게 하고 약간 거절당할 수 있는 약간 과감하게 하고 그 한계치를 약간 아는 것이 사회적 진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시도와 도전을 해보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여성이 거부 반응이 보이거나 저항이 있으면은 일보 후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잠깐 손 좀 줘봐 했는데 여자가 손을 줬어. 그래서 여자의 손을 딱 이렇게 잡으면서 끌려고 하는데 여자가 저항이 있어. 그러면 그냥 그 손을 놔버리는 게 2보 전진 1보 후퇴의 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빠르게 칼리브레이션을 해서 내가 정확하게 여자가 저항을 느끼는 모든 순간에 여자를 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놔주는 순간 여자들은 방어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되고 여자들은 오히려 더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중요한 건 여성의 수능도를 아주 작은 단계에서부터 더 끌어올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역동, 에너지가 주고받는 거를 우리는 역동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리학에서도 집단 역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공부를 했던 거기도 한데 그 집단 역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처음에는 이성적일 수도 있고 생각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정말 둘이 헤어질 때 정말 헤어지기 아쉬울 정도로 정말 강한 에너지와 정말 즐거움과 막 그 장소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큰 제스처와 어떤 그런 역동성을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고 교감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소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런 역동, 그룹 다이나믹, 그런 다이나믹을 정말 이끌어내는 게 우리의 어떤 숙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역동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5번째로 여성이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남성의 높은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자는 이제 남자한테 호기심을 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매력을 느끼고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은 조심스러워요. 왜냐면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남성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일관성 테스트, 콩그런스 테스트, or 시 테스트라고 하는데, 여성은 남성이 진실로 높은 가치의 남성인지 혹은 척을 하거나 가짜가 아닌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탐색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여성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가치의 남성을 선택하려는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이 정말 이 남자가 높은 가치를 가진 남성인가, 그거를 테스트할 때 6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6번째 단계는 남성이 높은 사회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일관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불안정한 감정이나 불편한 감정이나 생각에 잠기거나 당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조급함을 나타내면 바로 아웃이에요. 바로 아웃입니다. 이거의 반대는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있고 정말 즐기고 있고 여유가 있고 정말 침착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 그리고 정말 남자다운 그런 리더십과 결단력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임을 여성에게 어필을 하고 나타내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생존적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여성이 이해를 하고 알게 돼요. 왜냐면은 콩그런스 테스트에서는 여자가 무조건 남자를 당황시키는 그러한 어떤 액션을 보여주고 어떤 그러한 미끼를 던집니다. 거기에 미끼에 물려가지고 막 나의 감정이 요동치고 그냥 좌절하고 방황하고 어떠한 안정감도 리더십도 없는 그런 남자가 돼버리면은 그 남자는 낮은 가치의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콩그런스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증거를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체만으로 내가 안정감이 있고 정말 편안하고 현존하고 있고 즐겁고 정말 침착하고 여유가 있고 남자답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이미 이 사람은 사회적인 증거가 있겠구나. 이미 프리셀렉션이 있는 그런 남자겠구나라고 여자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그래서 자신감과 남성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이 느끼도록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또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브레이크 레포가 있죠. 브레이크 레포를 해서 브레이크 레포를 다른 말로는 디스퀄리파이어나 자격 박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진실된 여유와 풍족함과 아쉬움이 없는 마음을 여성에게 전하고 나타낸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과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는 뭐 할 때 열정적이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성이 난 뭐 할 때 열정적이야, 혹은 대답을 못 할 수 있어요. 대답을 못하면 내가 언제 열정적인지 얘기를 해주고 여성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뭐 할 때 열정적이야? 그럼 여성이 대답을 하죠. 그럼 여성에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우린 사귀면 안 되겠다. 이게 바로 자격박탈이고 브레이크 레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성은 왜?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라고 하면 바로 대답을 하면 되고, 맞아라고 하면 근데 왠 줄 알아? 라고 하면 여자가 왜? 하면 대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왜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열정적이고 나도 열정적이니까 우린 싸우는 것도 열정적일 거 아니야. 맨날 너가 질 텐데 억울해서 어떻게 살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웃겠죠. 웃어요. 네, 해보시면 압니다. 자, 7번째, 여성은 남성과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때의 첫 번째 짧은 만남 혹은 두 번째 장기적인 만남이 결정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여자가 이제 남자랑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증명했잖아요. 높은 가치를 나타냈는데 그거에 대한 일관성을 증명하면 이때부터 여자가 남자한테 어느 정도 매력을 느끼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순간까지 오면 여자랑 친해지는 게 얼마나 쉽겠어요. 왜냐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랑 친해지는 게 어려워요? 쉽죠. 근데 이 순간에 짧은 만남으로 갈 것인가
장기적인 만남으로 갈 것인가 결정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후에라도 일관성이 깨지는 행동을 한다든지 나중같이 남자 혹은 어떤 결핍함을 자꾸 나타낸다면 여성은 점점 멀어지게 돼요. 우리는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여자한테는 그런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결국에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밤새서 클럽에서 노는 여자를 생각해보세요. 왜 왔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서 만약에 어떤 딸이 있는데 정말 밤새서 나가서 논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그러면은 그 여자는 진짜 작정하고 나간 겁니다. 정말 작정하고 나가서 그 밤에 나가서 놀러 나간 거예요. 정말 남자를 만나러 갔든 정말 놀러 즐거움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나갔든 어쨌든 진짜 오늘 하루밖에 없는 그 생각으로 나갔는데 정말 왜 나갔을까? 왜 여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태원에 나와 있을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왜 여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 밤새면서 놀고 있는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짧은 만남의 경우에는 높은 사회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여성의 투자를 얻어내고 그에 대해 자극적인 감정적 보상을 하며 빠르게 육체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 결국에 짧은 만남에서는 주안점은 뭐냐? 빠르게 키노 에스컬레이션을 높여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빠르게 육체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는 어떤 상태냐면 남녀가 둘이서 손을 잡고 있는 게 절대 거북하지 않고 아주 편안한 상태까지 도달하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키스도 할 수 있는 상태. 그렇다고 해서 막 키스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적극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면은 당연히 여성의 ASD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성은 절대로 바운스가 안 됩니다. 바운스가 안 돼요. 장수 이동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그 사회적인 그 시선과 그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는 여자는 많이 없고 그렇게 하는 여자는 싼 여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그 여자를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여성의 가치를 지켜주고 여성도 나와 같이 높은 가치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기적인 만남의 경우에는 뭐 동일한데 결국에는 정신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은 레포를 쌓고 더 많은 레포를 쌓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레포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8번째 단계로 가는 건데 여성과 정신적인 육체적인 편안함을 쌓는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레포를 쌓는다고 해서 정신적인 레포만 쌓는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레포만 쌓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에 더 비율을 많이 둘 것인가에 따라서 짧은 만남이나 장기적인 만남이 결정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장기적인 만남을 원한다면은 정신적인 레포를 한 80%, 육체적인 레포를 한 20%. 결국에 육체적인 레포라는 거는 손을 잡고 있고 편안한 상태, 그리고 키스를 하거나 허그를 하는데 어떠한 거부감이 없는 상태까지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노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제가 전에 많이 얘기를 했었죠. 제스처를 많이 하고 터치를 많이 하는 남자가 되라. 그게 어떤 기본기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이 높은 가치를 하면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할 것이다. 이제 레포를 쌓는 과정 속에서 보통 발생하는 현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성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둘 다 높은 가치가 돼야 돼요. 여성이 나를 만나서 높은 가치가 돼. 그러니까 평소에는 나를 만났을 때는 나를 만나기 전이나 나를 안 만났을 때는 자기 가치가 낮았어. 근데 나를 만났을 때 되게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더 좋은 기분이 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긍정적으로 느끼고 나와 함께 할 때 더 높은 가치의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면 나를 무조건 다시 만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둘 다 높은 가치가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성의 가치를 높여주는 과정에서 절대로 외모만으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짜로 여성을 높은 가치로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여성의 감정적인, 육체적인, 시간적인, 경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을 진실되게 인정해주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인정을 해주라는 거는 그냥 그런 척이나 애쓰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진짜로 인정을 해주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여성이 감정을 쓰거나 투자할 때 인정을 해준다면 내면의 가치나 혹은 성품을 우선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쁜 여자한테 예쁘다고 해봤자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다 그녀의 외모만 볼 때 나 혼자 그녀의 성격을 보고 있으면 그게 특별함입니다. 9번째 단계는 너와 나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 알 수 있는 너와 나에 관한 대화 주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좋은 대화 주제를 선정해야지 막 정치 얘기하고 있고 막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서로의 레포가 쌓이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영화 보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 있죠. 영화랑 레포 쌓는 거지 나랑 레포 쌓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너와 나와 관련된 대화 주제를 선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방향성을 내가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대화가 산으로 간다. 너와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오늘 너를 처음 만났고 너에 대해서 궁금하고 너를 알고 싶은데 그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친해지면 하자. 난 너가 궁금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엄청난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와 나 대화 주제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과정에서 이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깊은 래퍼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기술이 유도대화법이죠. 이 유도대화법을 통해서 더 깊은 정신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소통, 공감, 교감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소통은 대화를 하는 거고 공감은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말 그대로 공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감은 공감이 반복되면 정신적인 교감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 정신적인 교감 상태, 그러면은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는 그런 끈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이성관계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0번째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행한다. 이게 뭐냐면 뭐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차별적인 발언도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고 개입이 된 상태에서 더욱 남자답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가 원하는 거는 남자예요. 여자가 원하는 거는 자기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남성성이 필요한 겁니다. 남자만이 가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남자로서 행동하고 이성관계에서 남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임과 어떤 부담과 그런 것들을 다 책임지고 내가 여성을 리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남자답게 행동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어디 갈지 등을 빠르고 확고하게 결단하고 리드한다. 여성이 리드를 거부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질문하고 타협점을 찾아본다. 이러한 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답게 행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남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정말 이성관계, 남녀 관계가 돼야 돼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11번째로 이제 친밀한 이성관계로 진입을 한 거예요. 이때 필요한 거는 풀링 더 트리거. 정말 풀링 더 트리거라는 말은 총 방아쇠를 당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성은 싼 여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저항을 해야만 함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는 좋아도 거절할 거예요. 좋아도 저항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어느 정도 저항한다는 거를 남자가 이해를 해주고 어느 정도 그 저항하는 거를 남자가 책임지고 남자가 리드를 해줘야만 해요. 여성들은 만약에 진짜 싫으면 확실하게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그럴 때는 확실하게 나도 여자를 그냥 놔줘야겠죠. 뭐 거기서 더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쫓는 법이 아니라 여성을 끌어당기는 법을 배워야 되고, 사람의 마음은 잡는다고 해서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여성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법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은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내추럴들의 혹은 성적인 유혹자들의 11가지 단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고, 이러한 얘기를 알기 어려운 그러한 영역의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 단계를 밟아나갈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처음 본 매력적인 여성과도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마치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벼락치기 하듯이 시험을 앞두고 벼락치기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같이 내가 이러한 영역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정말 훈련하고 정말 나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매력을 형성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면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노력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정말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11가지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워드였습니다.